이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께서 화장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화장품 많이 바르십니까? 저는 전혀 안 바르는데. 전혀 안 발라요? 네. 네. 화장품이 되게 공부해볼 만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주 핫하잖아요, 그죠? 네, 핫합니다. 네, 수익률도 반도체 못지 않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먼저 관심을 네, 갖다가 요즘 맞습니다. 대형주까지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인데 최근에 수익률은 어때요? 수익률 굉장히 네. 좋고요. 평균 수익률이 뭐 20%가 넘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21% 수익 나오고요. 와. 네, 연초 대비입니다. 1월달.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 대비하면 당연히 더 올라가고요. 음. LG 생활건강이 32% 정도 수익 나오고요. 최근에 뭐 압도적으로 좋은 종목은 VT라는 회사입니다. VT 47%. 니들샷. 네, 니들샷. 네. 니들샷 아시나요? 왜 그래요? 역시 네. 연배가 있으셔서. 연배가 아니라 이게 다 트렌드인데. 그죠? 트렌드를 아시는 거죠. 올영에도 가보고. 올영 가보면. 그리고 니들샷 하는지. 네. 없어도 못 팝니다. 다이소 올영은 있어요. 다이소에 없지. 다이소. 다이소가 이제 용량은 적게 싸게 맞습니다. 팔거든요. 싸게 팝니다. 네, 네네. 네. 지금 뭐 니들샷이 뭐 대란이고요. 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사들 뭐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이 3인방도 평균 뭐 20%대 수익률입니다. 그러게요. 보시면 이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요. 네.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 금요일 종가 하락률이 VT 뭐 신고가 영역 마이너스 1.9%, CNC 인터 마이너스 4.3%, 아이패밀리 마이너스 9%, 코스메카 코리아 마이너스 6%. 보면은 요 중소형주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 고점에서 한 10% 이내에 있는 건 이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센 놈들이 네. 지금 한 종목도 아니고 지금 5종목이 지금 그러니까요. 고점 대비 10% 안짝에 있다는 거는 화장품 뭐 AI 반도체 못지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화장품인가요? 화장품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고 수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체크해 주세요. 실적은 뭐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네. 일단 그럼 뭐 어떤 트렌드가 있냐?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절대적으로 계속 줄여가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불과 3년 전이죠.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55%였습니다. 근데 지금 26%까지 떨어졌고요. 그거를 떨어진 거를 그냥 중국 떨어졌으니까 그냥 뭐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북미, 유럽, 동남아 수출 지역을 상당히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화장품 수출액을 보시면 미국이 92%가 늘어났고요. 네. 심지어 뭐 중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규모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70%가 늘어났고요. 근데 저는 유럽 굉장히 진입 장벽이 있는 원래는 그렇죠. 사실 화장품이 다 유럽제잖아요. 강국이잖아요. 네, 로레알도 그렇고 엄청난 강국인데 유럽에서 70% 늘어났다는 거는 말씀 주신 국내 인디 브랜드가 상당히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은 원래 좀 잘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네. 동남아 꾸준히 30%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누적으로 수출액 2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 중에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엄청 뜨고 있고요. 유럽은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한국 화장품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 회사가 아니라 실리콘투라고 유통하는 회사인데 네. 미국 외 지역에서만 전년 대비 100% 넘는 증가를 나타냈고 특히 유럽 중에 네덜란드가 311%나 증가하면서 골고루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달러 강세의 수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화장품도 환차에게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를 받는 상황인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역시 많이 줄이면서 중저가 브랜드를 키워서 중저가 브랜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중국 시장 회복되는 거에 기대감이 없어도 지금 다른 그쪽으로 다른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하는 게 이런 대형주 단에까지 온기가 돌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맥스가 중국 법인이 당장 올해 2분기부터 회복되면 이제 화장품 ODM 업체까지 올라가는 측면이고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재밌어요. HS 코드 번호만 아시면 수출 데이터 매달 나오거든요. 트라스입니다. TRASS. 트라스 들어가서 수출 데이터 점검하신 것도 상당히 도움되고요. 네.
22개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한국 점유율이 8.4%에서 12.7%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예상되는 건요 16% 정도입니다. 계속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 화장품의 가성비가 미국도 온라인 마켓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덜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까지 올라갔고요. 미국 점유율 3월 달 기준으로 20%면서 수입 국가 기준으로 지금 계속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는 20.8%인데 최대치랑 거의 0.7%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으로 올라왔고요. 중국, 미국 말씀드렸고 프랑스에서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덜란드 5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최근엔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형주 단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매출 단에서는 56%가 늘어났고요. 영업이 67%로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14%인데 분기 매출이 계속 100억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억대에서 600억대에서 올해 최초로 분기 700억대 초과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클리오 역시도 일본, 북미, 중국, 동남아에서 모두 20%, 일본이 가장 적게 성장한 15%, 북미에서 50%, 중국에서 50%, 동남아에서 129% 성장하면서 매출단에서는 잠시만요. 네, 매출단에서는 37% 정도 성장했고요. 이익단에서는 40%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9.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아이패밀리 SC도 매출이 75% 성장했고요. 영업이 153% 기록하면서 역사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분기 300억 돌파했는데 올해 1분기만 500억 돌파하면서 제품 히트 제품 마케팅, 추진력, 그다음에 해외 온라인 쪽에서 모두 성공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아이패밀리 SC는요 이 회사 아시죠? 최시라 남편이 하는 김태욱 그 사장님이 하는데 요 웨딩 쪽인데 화장품 로맨이란 브랜드 런칭하면서 완전 초대박 히트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같은 급인데 시총 한 4천억대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단에서 1,30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137억, 영업이익률 12% 나오면서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그 다음에 CNC 인터 이 중소형 화장품 4인방이 모두 컨센을 부합하거나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럼 화장품이 이제 개인들만이 선호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좀 추세를 붙으면서 가려고 하면 외국이나 기관, 특히 국내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붙어야 되잖아요. 네네. 수급 현황에 보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사실은 개인은 이렇게 화장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 아무래도 계속 포커싱이 돼 있고요. 보시면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LG생활건강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 쪽 수급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 요 금융 투자는 조금 사고 팔고 하는 단타성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 쪽 매수가 눈여겨 볼 만합니다. 최근 4거래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하고 투신도 일종의 장기성 물량입니다. 근데 보험하고 투신 쪽에도 매수세가 좋은 거고, 그리고 외국인이 같이 받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4월 달까지만 해도 기관이 미친 듯이 샀고요. 아주 골고루 보험, 투신, 연기금 다 골고루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물량 덩어리가 만 단위, 3만 3천 단위, 19,000단위, 12,000단위, 11,000단위. 그래서 7, 8, 9,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3만 원대, 13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올라온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이 10일 연속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기업들 보시면 CNC 인터, 작은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한참 볼 때 4천억대 시총에서 지금 8,500억의 시총입니다. 이제 이런 회사들 다 지금 이제 1조 시총 보고 있고, VT는요 지금 9,500, 이제 곧 1조 됩니다. 자, 보시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쪽에 최근에 조금 수급이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눈여겨볼 거는 기관 쪽에서 CNC 인터도 투신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좀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VT입니다.
VT는 제일 주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5% 급등 나온 게 금요일인데 이때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VT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확실히 주 수급 세력으로 상당 부분 올렸고 VT 역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기관은 계속 파는데 그 기관이 계속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최근에 받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있고 기관이 조금 최근에 붙던데 샀다 팔았다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받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기관 외국인 모두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기관들은 뭐 이런 게 트렌드가 맞으면 그죠? 네. 또 내수주 수출 많이 하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그죠?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많이 샀네요. 그러면 네. 외국인이 산 거를 예. 기관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여기서 훨씬 더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다고 이 외국인들이 뭐 단기 단타성으로 물론 외국인도 단타로 엄청나게 친다고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걸 뭐 단타 물량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의 전략과 관심주를 알아볼게요. 그런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인디 브랜드도 오늘 아까 이제 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인디 브랜드들도 먼저 쫙 올랐고, 그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도 따라 올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밸류 매력, 가격 매력이 있나 싶은 고민은 좀 되거든요. 네, 전략하고 관심주요. 네. 그 한번 보시면 네, 주가 올라간 건 평균 20% 올라갔거든요. 연초 대비. 연초 대비 올라왔는데 평균으로? 평균 네, 네. 20 한 2, 3% 되는데 물론 VT나 아이패밀리 SC나 뭐 CNC 인터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안 빠진 수준이라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가 올라간 것만큼 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지금 어닝 컨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연간으로 예상되는 걸 봤습니다. 요 표 띄워 주실 건데요. 네. 화장품 지금 일단 가장 주가가 좋은 게 VT인데 VT 올해 매출 44% 늘어나고 영업이익 82%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하는데 거기서 20% 매출은 업사이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30%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VT를 기준으로 제일 VT가 많이 올랐으니까 VT를 기준으로 PER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8,500억대까지 올라왔지만 PER은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VT만 그런 건 아니고요. CNC 인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1,000억 이익 나는 그림인데 시가총액 8,500억이니까 당기순이익보다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밸류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예. 수준은 아니다. 네. CNC 인터 한 종목 마지막으로 보시면 예. CNC 인터 비슷하거든요. 시총 8,400억 거의 비슷합니다. 8,400억인데 그럼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게요. 같은 8,500억, 8,400억대인데 CNC 인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600억대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총 대비 영업이익 볼륨으로 보면 이 CNC 인터라는 회사도 600억대 영업이익 엄청나게 이 그 레벨 자체가 높은 거거든요. PER 기준 15배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근데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VT 같은 경우가 지금 8,500억에 영업이익 1,000억 나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이 1,000억이란 영업이익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13조가 넘잖아요.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1,000억이 안 됩니다. 보시면 23년도 영업이익이 300억대거든요. 올해 2,000억 나는데 기술적인 뭐 경쟁력이나 시장 틈투를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 똑같이 올랐는데 밸류 부담이 AI 반도체 쪽 밸류 부담이랑 화장품 쪽 밸류 부담을 따져보면 저는 화장품 쪽 밸류 부담이 훨씬 더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뭐예요? 저는 VT는 주가 측면으로 부담이 좀 돼서 네. CNC 인터가 같은 그림이거든요. CNC 인터 똑같습니다. 팩트는 중국 비중 줄어들고 북미하고 동남아 유럽 골고루 성장하는 그림인데 CNC 인터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쪽이 잘하는 게 1등 고객사, 2등 고객사 골고루 동반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을 1등 고객사가 다 땡겼다면 2등 고객사 신제품 런칭이 지연된 게 하반기에 그대로 반영되면 1, 2등 수혜를 골고루 다 먹는 거고요. 연초에 지금 수주를 2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지금 수주를 이미 2배 이상 받아서 그거를 바로 캐파로 늘린 게 지금 연간으로 지금 8억 개 생산 캐파로 기준 국내가 2억 5천 개, 중국이 5억 5천 개 하면 대략 8억 개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9월 달에 이 공장을 또 증축하면 1억 개가 추가되면 국내 4억 개니까 매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매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VT나 CNC인터 둘 다 매력적인데 주가 측면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CNC인터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분석했습니다.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적에 비하면 네,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CNC 인터내셔널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